무대의 조명이 하나둘 살아날 때 객석은 이미 숨을 죽이고 있었다. 미스터 트롯 3녹화장의 공기는 늘 뜨거웠지만 그날은 달랐다. 화려한 뮤지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쟁의 밤이 아니라 한 청년이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와 가장 높은 봉우리를 통째로 들고 올라오는 순례의 밤이었다. 마이크를 쥔 박지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던 걸음까지 멈췄다. 그리고 사회자석에 앉아있던 김성주는 완벽한 프로의 표정 뒤에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아는 진행자, 누구보다 감정의 고삐를 잘 다루는 그가 그날만큼은 시청자와 똑같은 자리, 같은 높이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맞았다. 박지훈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인생을 꺼내 보였다. 중학교 2학년 겨울, 보일러가 꺼진 방 한 칸, 유리창 틈으로 전선이 스치며 늘 열려있던 그 집. 밤에 얼어붙지 않으려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숨을 조심해야 했고, 낮에는 배고픔이 허기보다 부끄러움이 되어 심장을 두드렸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시간에 그는 빈 방에서 혼자 컵라면 냄비에 물을 올렸다. 그 방은 아이가 꿈을 꾸기엔 너무 추웠고 소년이 울기엔 너무 넓었다. 하지만 그는 울음을 삼킬 때마다 노래를 꺼냈다. 다리 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새벽의 골목 어귀에서 남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세계를 연습했다. 노래는 그에게 스카프이자 방패였고 구호품이자 마지막 달이었다. 그렇게 버틴 시간이 산처럼 쌓였지만 세상은 종종 그 산을 걷어찼다. 혼자 산다는 이유로, 약해 보인다는 핑계로 그의 방은 누군가의 아지트가 되었고 어린 어깨는 이유 없는 주먹의 표적이 되었다. 그래도 그는 망가지지 않으려 애썼다. 무너지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학교를 떠나야 했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남자. 그리고 노래를 잊지 말자. 인테리어 보조로, 보드블록 설치로, 때론 대리운전의 밤바람 속에서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졌고 손톱 끝이 일어났다. 그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면 금속의 차가움이 바로 심장으로 전해졌다. 차갑지만 확실했다. 노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5해 전 가장 믿고 의지하던 성대가 먼저 흔들렸다. 폴립이라는 의사의 단정한 단어가 그의 내일을 통째로 끊어낼 듯 입안에서 울렸다. 노래를 못 부르면 나는 무엇인가? 빈방과 배고픔과 폭력을 견디게 한 유일한 이유, 그 이유가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수술대 위의 흰빛 아래에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침묵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바늘과 실과 시간이 그의 소리를 되돌려 주었다. 고맙다. 소리가 다시 난다. 회복의 첫 음이 목구멍을 통과해 가슴에 안길 때 그는 새로운 서약을 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날의 무대에서 그는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워를 택했다. 현실의 언어보다 오래, 위로의 언어보다 깊게 가라앉은 노래? 첫 마디가 객석의 공기를 바꾸었다. 빛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호흡이 되었고 반주는 길 안내인이 아니라 동지처럼 곁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휘황찬란한 기교 대신 오래 묵힌 단어들을 꺼내왔다. 추위, 배고픔,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끝에 남은 단단한 감사. 그는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다. 다만 고난을 통째로 껴안은 채 감사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노래는 더 이상 공연이 아니라 생존의 증언이 되었다. 관객석에서 울음이 번졌다.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구는 사람들, 조용히 입술을 깨무는 사람들,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를 닦을 새도 없이 박수만 치는 사람들. 마스터들의 표정은 전문가의 평정에서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묵직한 한방이라는 말은 그날만큼은 수사나 칭찬이 아니었다. 한 청년의 내력, 오래된 상처의 심지가 소리에 스며들어 온전히 전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성주가 고개를 들었다. 조명이 강해질수록 무대 뒤편이 어두워지듯 진행자의 단호함이 커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크게 보였다. 그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너무 대견하아. 그 말 하나를 꺼내기까지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많은 사연을 지나며 수많은 무대를 지켜본 그의 눈매에 눈물이 차올랐다. 전 국민이 믿고 보는 진행자가 올 때 무대는 신파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졌다. 울음은 안쓰러움이 아니라 연대였다. 그는 감정을 소비하지 않았고 감정을 함께 짊어졌다. 그가 적셔낸 눈물의 무게만큼 박지훈의 노래는 더 멀리 갔다. 오라트가 켜지는 순간에도 박지훈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누군가는 우승의 계단 첫 칸이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생존의 터널 끝에서 처음 맞는 햇빛 같았다. 그는 말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문장에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묵음으로 처리된 수많은 밤들이 함께 울렸다. 그가 다시 마이크를 쥐고 두 번째 노래를 시작했을 때 객석은 이미 결과와 상관없는 곳으로 떠나 있었다. 성대의 실밥 자국처럼 어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의 기억이 소리와 섞여 나왔다. 노래는 그에게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물에 예의를 갖췄다. 첫 소절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한 글자 한 글자에 감사의 문장을 눌러 찍듯 힘을 실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울림은 꺼지지 않았다. 화면 너머에서 수십만 개의 재생 버튼이 동시에 눌리는 듯한 폭발이 이어졌고 댓글의 언어는 드물게 한 방향으로 모였다. 위로를 받았다. 용기를 얻었다.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 누군가에게는 한 청년의 서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삶의 고백이 되었다. 박지훈이 오래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받았던 별명, 외로운 소년의 밝은 웃음은 이제 다른 이름을 얻었다. 살아남은 청년의 당당한 노래? 환한 미소는 더 이상 버티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온 자의 문장 부호가 되었다. 그리고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다. 떠났던 부모에게서 온 짧은 문자, 투표하는 법을 배우며 하루 종일 울었다는 소식. 세상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상처의 가장자리는 늘 예민하고 그곳에 스치는 바람만으로도 과거가 재생된다. 박지훈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담담히 말했다. 가족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만 떠오릅니다. 그 말을 들은 객석의 눈물은 또 한 번 번졌다. 그 눈물은 누군가를 탓하는 울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한 사람의 길을 조용히 배웅하는 눈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인생아 고마워였을까? 감사는 승자의 언어라는 오해가 있다. 모든 것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꺼낼 수 있는 화려한 수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노래의 줄기를 박지훈은 전혀 다른 곳에서 끌어왔다. 빈 방, 얼어붙은 유리창, 손등의 굳은 살과 허리의 통증, 병실의 흰빛과 수술대의 냄새, 밤샘 노동과 새벽 버스의 진동. 바로 그곳에서 그는 감사의 뿌리를 뽑아 올렸다. 감사는 승리의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먼저 고마워해야 했고, 망가지지 않기 위해 먼저 고마워해야 했고, 다시 노래하기 위해 끝내 고마워해야 했다. 그가 불러낸 감사는 그래서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무거운 맹세였다. 무대 미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날의 장면은 교과서였다. 조명의 색온도는 따뜻하고 카메라는 숨을 쉬듯 천천히 당겨 들어갔다. 현악은 신파의 과잉을 경계하듯 선을 그었고 타악은 심장과 박자를 맞췄다. 그러나 무대를 완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였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두 사람이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청년과 그 앞에서 울음을 삼키는 진행자. 이야기와 이야기꾼, 증언과 증인. 둘 사이의 공기엔 위계가 없었다. 김성주는 누구보다 많은 무대를 받고 누구보다 많이 울어야 하는 직업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울었다. 울음으로 평가의 시간을 밀어내고 사람의 시간을 초대했다. 그 순간 시청자는 심사위원도 관객도 진행자도 아닌 단 한 사람의 동행자가 되었다.